자, 어제 새마을 금고에 관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뉴핑이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법을 바꿔서 비은행 예금기관에 대해서, 즉 제2금융권에 대해서 대부를 하도록 허용해달라, 이래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법에 보면 한국은행이 자체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를 그 회의 내용이 알려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법을 바꿔달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새마을 금고를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도둑질 다 해먹고 그에 거들나게 생긴 금고를 한국은행이 지원한다.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 결정을 자기들이 하기 싫고 그걸 갖다가 정부가 법을 바꿔서, 국회가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 보면 기사 중에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그 이자 많이 준다고 특판을 했지요. 연 4.2% 특판예금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부실금고, 정보 제대로 공개 안 하니 이 4.2% 특판예금에 돈을 넣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기만했다. 실적을 1년에 2번만 공시한다. 새마을금고의 상세한 현황 파악도 어렵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 현안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이 지금 고금리 주겠다고 이 사고 많이 낸, 그래서 수백억씩 사고를 낸 단위금고가 예금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단위금고가 파산되면 자기들 내부에 이 보정이 있지만 그 액수를 넘어가면 실제로 예금한 돈을, 예치한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금고가 자본이 3분의 1토막이 났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개별 새마을 금고의 경영 현안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실 상황을 알지 못하고 부실한 데일수록 빨리 돈을 끌어들어가 메꾸려고 도둑놈들하고 짜고 도둑질 다 해먹고 그렇게 부실이 생긴 거를 갖다가 서민들한테 높은 고리의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무더기로 상품 가입을 받았는데 금융권 밖에서는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384억밖에 안 되는 서울 A금고는 지난달 초에 276억에 달하는 거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시 공시에 올렸어요. 금고가 본점 사무소로 쓰기 위해 분양 대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장, 전액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둑놈들하고 짜고 해먹었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 사업장이 공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업계에서는 이 A금고가 분양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고 폐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사는 금융 소비자들이 깜깜이 공시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모르고요. 있다는 거예요. 이 금고는 3월 말 가결산에서 투자금 276억을 손실 처리했는데 반기별로 실적을 공시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말 자기 자본, 순자본 비율, 순이익 간에서는 9월 말에야 공시하는 거예요. 이 공시해봤자 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노령층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금고는 이달 들어서 6월달 들어서 4.2%의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하고 그래서 금고 경영 상황을 모르는 고객이 몰리면서 전날 한도가 전액 소진됐다는 거예요. 한 고객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상품을 해지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특판하는 게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 해당 금고에 대해서 4월부터 경영 지도에 들어갔지만은 고금리 상품을 판매를 자제라고 말하지만 말도 안 되도요. 강제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앙회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자, 이 중앙회만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라 이런 깜깜이 공시에 대해서 행안부나 중앙회가 외부 감시 역할이 먹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가림에 급급하고 핵심 경영 공시는 1년 뒤에 삭제해서 개별 금고의 부실 상황을 그 금고에 예금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경영 개선 조치 같은 주요 제재 상황을 남은 수시 공시도 1년이 지나면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공시를 1년치만 공개하다 보니 1년 6개월 전에 경영 개선 요구를 받고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부실금고의 실적을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 규모가 새마을금고 290조보다 훨씬 작은 127조인데 올해 1분기 실적을 일제히 공시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실적까지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뱅크런 사태를 겪고 사실은 그때 싹 조사해서 문 닫을 거 닫고 깜빵에 천을 끈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미봉을 했죠.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옹호하듯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떠밀리듯 전체 실적 공개를 하지만은 개별 현황을 새마을 지역 금고별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사 행안부가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연체율이 7%대라고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정부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 실적을 파악하려고 달라들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고 삭제에 급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뱅크런 직전에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주식정보지에 돌아다녔는데 당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 넘었다니까 시장에 패닉이 왔는데 지금 7%가 넘었는데 7%가 넘었겠어요? 있는 대로 다 까면 아마 감당을 못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랬느냐? 본업은 외면하고 서민들의 신용사업을 하라고 해줬는데 부동산 PF만 열을 올려 기업 대출을 20조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업인 소상공인들의 이 조합처럼 운영되어야 될 건데 건설 부동산 대출 관련 정보를 베일 속에 숨겨가지고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주식, 증권사 등은 업금별로 부동산 PF 규모가 거짓말이라도 얼마인지 발표는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가계 대출은 외면한 채 기업 대출만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대다수가 부동산 PF와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06조 6,683억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88조고 2년 만에 19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오히려 2022년 66조 2천억에서 올해 3월 59조 1천억으로 10.7% 줄었어요. 기업대출은 21.7%가 2년 만에 늘어나고 가계대출은 오히려 10.7%가 줄었어요. 또 다른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기업대출을 2조 줄이고 가계대출을 5천억 늘렸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본업과 동떨어진 부동산 개발만 해왔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이 PF인, 사실상 PF인 토지 신탁 대출 잔액이 16조 3,481억, 96배가 4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실제로 PF는 이것보다 월등히 클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서민금융은 등한시한 채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정체성이 이미 무너졌어요. 도둑놈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제 제2새마을금고 사태업계 뱅크런 조기 경보 체계 만든다. 빅데이터 금융시장 분석을 해서 이 조합이 된 경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보가 연말까지 시스템을 관리한다. 부실 금융사 신속 정리하고 주주 동의 없어도 매각 이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복마전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조기 경보를 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금고 기사 때리면요, 뭐 기부하니 지역 봉사하니 이런 거를요 전체적으로 각 지역금고나 중앙회가 수도 없이 기사를 쏟아내면서 새마을금고가 이 무너지기 직전인 금고가 특판 예금을 팔았다는 이런 거를 감추고 있어요. 또 새마을금고 직원이요,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비리로 구속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연루 신탁사 전 직원이 9억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거를 기사를 갖다가 새마을금고의 기부 미담 기사 등으로 덮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뱅크런 조기 경보 체제를 갖다가 구축한다는 것도 새마을금고 사태 재발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은행이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공시에 대해서 중앙회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PF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은 다 비리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 각 지역 금고들이 뭐 기부했다, 취약계층에게 후원금 냈다, 이런 기사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 도둑놈들이 구리는 게 많으니까 이런 선행을 갖다가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울리는 비상벨이라고 6월 10일 날 한국경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금융부장이요. 그래서 저축은행 절반이 무더기 적자, 새마을금고 비상 431곳에서 적자가 났다. 수협, 신협 10곳 중 3곳이 적자다. 상호금융 비상벨 울린다.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 장치. 상호금융의 배신 서민대출 외면했다. 부실 채권이 비율이 20% 넘는 저축은행 10곳.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비도덕적인 부패한 금융기관은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